안녕하세요. 오케어TV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자 대상 상반기 정기조사가 실시 중이며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주요 사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인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를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이 부부 가구 기준 323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며 이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중단 사유 첫 번째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또한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기초연금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08만 원을 초과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 및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및 공공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입니다. 일반 재산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시가의 60% 정도인 시가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에서 4월경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일 연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올해 4월 발표된 공시가격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도 17% 정도 가격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많은 세대에서 일반 재산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분은 1억 원 상승하면 33만 원 인상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상승하면 50만 원 인상 공시가격이 2억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67원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 생활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므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자 소득의 증가입니다. 최근 금리 이상으로 예금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월부터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 이자 소득 1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6만 원이 2023년 4월부터 6월 사이 기초연금이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가입 전에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유는 금융재산 증가입니다. 어르신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시가 6억 원, 공시지가 4억 원. 아파트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면 공시지가 4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833영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심에 6억 원 집을 팔고 중소득 전세보증금 3억 원에서 5% 기본공제하면 2억 8,500만 원이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억 8천만 원이므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은 4억 8천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대도시에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에 전세로 옮기고 남는 돈 3억 원을 전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오히려 77만 원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로 옮기는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늘리는 행위는 기초연금 산출 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녀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자녀 비과세 저축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자녀 절세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 자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위 사항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5일 이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